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다행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5% 상승하면서 267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아쉽게 장 후반에 마감을 하긴 했지만 코스닥이 상승부를 켰습니다. 코스닥이 1.54%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76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8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8월 시장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앞으로 9월 시장 대비 전략도 함께 세워보셔야겠죠.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한 주의 정리부터 다음 시장 대비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 생방송 공략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꾸준하게 이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트소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스트소프트가 8월 23일 그리고 8월 9일에 공략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략을 주시고 두 번 다 2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공략 주신 종목입니다. 8월 23일, 8월 9일 이렇게 두 차례 공략 주시면서 최근 시장에서 또 상승하는 종목 20%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I5라는 별명에 걸맞게 인공지능 관련주 공략 주시면서 20%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9월 시장에서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9월 시장 대비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오치열 전문가님의 이스트소프트 후발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종목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장이 환호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2024년도 상반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반기 한 두 차례는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싹 다 무시하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 지리적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던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면은 잭슨홀이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그쪽에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 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지금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예정이냐. 약간 추세를 맞춥니다. 우리는 약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야기를 맞춥니다. 이야기를 맞춰가지고 드디어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는 정책을 변화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는 시장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면서 시장이 시원한 환호를 해야 하는데 애매한 환호. 제가 봤을 때는 2주, 3주 전에 그 검은 금요일 블랙 먼데이라고 했던 코스닥이 11% 빠졌던 그런 힘처럼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으나 그렇게는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고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긍정적인데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며칠 안 남은 상태인데 또 이제 재밌는 게 기준금리를 앵커님 네.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기준금리 인하를 몇 bp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보통 지금 시장에서는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0.5%포인트. 네. 그럼 혹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 하면 좀 시장이 많이 충격을 받겠는데요? 근데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CMM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CME에서 집계를 했는데 네. 과연 기준금리 0.25%냐 아니면은 0.5%냐 기준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포인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집계를 했는데 안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아, 제로인가요? 기준금리 인하를 다행이네요. 안 할 가능성은 제로고
0.25bp, 25bp가 제가 기억하기로 76%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50bp가 24%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25bp가 거의 유력합니다. 거의 유력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로 25bp, 25bp, 25bp 해가지고 총 75bp까지도 충분히 올 해중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국내 증시 뭐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큼직큼직한 녀석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린이 분들께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와 관련해서 그 뭐 좀 다른 작은 기업들, 스몰캡 기업들도 역시나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이제 조금 편안하게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9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남겨주셨습니다. 9월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25bp 인하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9월 시장은 좀 상승 전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많이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9월 시장에서도 수익 가득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께서는 최근에 또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도 20%의 수익률을 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종목 매주 짚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트소프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차례나 공략 주시고 16%, 20%, 21% 이렇게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과 우선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시장이 정말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트소프트, 굉장히 발음이 안 되네요. 이스트소프트가 공략 주실 때마다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걸까요? 약간 그 신내림이라고 하죠. 옆에서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치어라, 이스트소프트다, 이스트소프트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당연히 우스갯소리고요. 제가 평상시에 뭐 이제 조상님들께 이제 제를 잘 드려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스트소프트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사실상 AI는 이제 너무 많이 했다. 조금 이제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나중에 해야겠다 했는데 싹 이제 차트를 보는데 자꾸 이스트소프트가 눈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스트소프트를 공략을 조금 해야겠다라고 차트를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차트가. 근데 지난주에도 사실 네네. 이스트소프트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네. 이 종목만 공략을 주시면 상승이 나온다라고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주셨죠, 전문가님. 제가 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상 이스트소프트는 제 그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친구. 항상 제가 힘들 때면 네.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3주 전에 제가 이스트소프트 공략을 하고 그 다음 2주 후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제가 이스트소프트를 공략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제가 공략을 이렇게 연달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방송을 지금 뭐 횟수로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태어나서 거의 전무후무한 상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안 잡으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공략을 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일주일 만에 21% 상승이 윗골이 달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꾸준한 상승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스트소프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치어라, 이거 어떻게 홀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팔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어라 언제 팔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언제 팔면 되겠다. 매도 타이밍도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생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인공지능 관련 주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설명해 주셨던 종목인데 한 주 만에 2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되게 자신감 있게 이스트소프트를 제시해 주시고 또 한 주 만에 20%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도가가 그럼 얼마냐 하시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매도가까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팍스 통신망에 참여해 주시면 매도가, 목표가 자세하게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지난주 저희와 함께 이스트 소프트 공략하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다음 종목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이스트 소프트는 보내주고 저희는 9월 시장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9월 시장에서는 어떤 걸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앵커님이 보시기에 자 9월 시장 네. 이게 그 주식 시장 격언이 있습니다. 네. 9월 시장에는 주식을 떠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를 것 같은 내가 봤을 때 오를 것 같은데 하는 테마가 하는 그런 섹터가 있나요? 앵커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꾸준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좋지 않았나요? 제약바이오 저 인정합니다. 네. 제가 사실 제약바이오는 보지 말아라. 제약바이오는 뭐 좋은 기업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 우리나라 그 주식 하시는 분들 특성상 투자를 할 때 제약바이오주 하면 야 이거 한 500% 이거 한 600% 가겠구나 이런 뭐 옛날에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신풍도 그렇고 그런 녀석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약간 리스크가 뭐 신풍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녀석들이 리스크가 있는 녀석들. 왜냐하면은 그 주가뿐만 아니라 주가는 뭐 괜찮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가 그 기본적인 분석을 싹 통했는데 이 친구는 당장 내일 모레 빠이빠이 할 수도 있겠다. 상장 폐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주에는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연구개발 R&D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은 약간 지양해라. 물론 앵커님이 보시는 그런 기업들은 그런 녀석들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뭐 물론 그런 녀석들이 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워낙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주포라고 하죠. 네. 싹 올라가면은 빵빵빵 터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지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네. 그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이스트 소프트 이런 녀석들을 비중을 조금 키워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요새 이슈가 많습니다. 뭐 네.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로봇이라든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자율주행 이쪽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앵커님. 자동차 자율주행이요? 네, 그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죠? 왜냐고요? 네. 최근에 좀 현대차랑 기아가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요? 그 CEO 인베스터 데이 이후로 네네네. 주목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음. 훈풍이 조금 관련주로 이어지진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보시는 게 아닌가요? 주목을 왜 받았었죠 그때? 제가 전문가를 할까 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네. 네. 이거 장난이에요.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방송 보셔야 주식 방송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풀어 드리면서 재밌게 드리는 건데 일단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해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대기아차 아주 나이스합니다. 굉장히 그 공격적인 투자 진행을 물론 그 친구들 제 친구는 아니지만 그 기업들의 그 투자 가치뿐만 아니라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그 기업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개개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10년간 약 120조 가량을 투자를 할 것이다. 12조씩 10년 동안 매년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뭐 외국 나가가지고 뭐 택시 부를 때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네. 우버가 자율주행 관련한 그런 전기차 업체와 우리나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자율주행 업체랑도 AI 업체랑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협력을 하겠다. 그런데 또 이제 제가 네.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 국내 차,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전기차 완성차 업체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주 긍정적이다. 아니 네네네네. 오늘 오후에 네네네. 이 기사를 봤어요. 우버 네. CEO가 방한을 했고 네, 그렇죠. 이 전기차 자율주행 국내 업체와 협력 얘기 중이다. 이러한 기사가 오늘 오후에 떴는데 네네네.
근데 어느 기업인지는 밝히지 않았더라고요. 참, 자, 앵커님께서 전문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이제 한 2초 후면은 제가 말하려고 했던 제가 거를 선 공개를 해버렸나요? 그새 못 참고 이렇게 또 공개를 먼저 해버리셨습니다. 일단은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그때 당시에 뉴프렉스, 제가 뉴프렉스를 잡아드릴 때도 네. 이거 회사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은 회사 홈페이지가 확 개정이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점검 중이다라고 해가 준비 중이다. 회사 자체는 한 30년 전에 그 이제 창업한 회사인데 그런데 그 회사 홈페이지도 몇십 년 됐는데 갑자기 준비 중이다. 뭐 이렇게 뜬 이슈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공략을 잡아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한 60%에서 70% 가량의 상승률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우버가 한국차와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업체, 한국 완성차 어떤 업체인지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완성차 업체가 뭐 많나? 그렇게 많진 않아요. 좀 특정이 되나요, 전문가님은? 그럼요. 특정이 너무 되고 그것만 어. 봐도 뭐 거기겠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그쪽 관련되어 있는 그 스몰 캡들 그런 녀석들이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차 그 로보택시라고 하죠. 로보택시가 그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로보택시라고 하는 뭐 UAM 같은 거죠. 택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옮겨다 주는 택시인데 로봇이 운행을 하는 그런 로보택시 기술을 수출을 하겠다. 그래서 로보택시 관련되어 있는 뭐 그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 어디에도 납품을 하고 한국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만 봐도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큰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앵커님. 네. 시간이 진짜 할 이야기가 진짜 태산인데 네. 시간이 벌써 없어지는데 네. 전기차 요새 화재도 좀 잦고 이거 네. 불안불안하다고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겨박제가 있죠. 그쵸. 화재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그렇죠. 캐즘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전기차가 좀 괜찮을 것인가 우려는 되고 있는데 주가는 또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 전기차 어떻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난 방송에서 위험하지 않다고 또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많이 그렇죠. 배워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완성차 업체들 그 중에서 전기차가 있고 내연기관차 이렇게 딱 나눠 봅시다. 하이브리드 빼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현재 출하돼서 운행 중인 차량을 토대로 화재 발생률이 몇 %인가? 그랬을 때에는 내연기관차는 0.02%였고 그럼 전기차 한 10%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0.01%입니다. 절반 수준입니다. 절반 수준. 지금 현재 전기차 몇 년 안 됐고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된 거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기차 출시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꽤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럼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와의 그 화재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전기차가 더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이쪽에다가 현대기아차가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쪽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뭐 전장 부품이라든지 차량용 전기 부품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굉장히 너무 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저번 주였나 언제는 이거를 제가 그 표로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 PD님이 찾아가지고 직접 올려주셨는데 제가 교통사고, 배터리 발화 뭐 이런 거 써져 있는데 전기차, 내연기관차, 전기차 등록 현황이랑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전기차가 나름 안전하다. 제가 멀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PD님께서도 잘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요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주목해야 하는 이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관련된 이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전기차와 관련해서 최근 화재 소식 그리고 전기차 캐즘에 대한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지만 주가는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내연기관차보다도 전기차 화재율이 더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전기차 시장 확대와 관련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최근 전기차와 관련해서 또 많은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다시 한번 또 투자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러한 모멘텀을 받아서 현대차와 기아, 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도 함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 오치열 전문가님의 공략 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스트 소프트를 놓치신 분들, 20%라는 상승률을 놓치신 분들은 오늘의 공략주 꼭 함께 주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전기차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슈를 보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대차가 이번에 하이브리드 차종을 14종 그리고 EV 차량을 21종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연기관차를 계속 축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세금이 계속 부과가 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넷제로 한다고 2050 탄소 배출 제로화 뭐 이렇게 하면은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어쨌든 탄소 배출권이 각 기업마다 어느 정도 너는 이 정도 탄소 배출권을 주겠다 해가지고 할당받는 게 있는데 그거를 초과를 하거나 뭘 하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축소를 하고 세금도 최대한 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세계 하이브리드카 시장 규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3년도에는 2,7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4,400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연평균 CA,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한 15% 가까이 될 것이다. 라고 15% 정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야, 현대기아차도 1년에 12조씩 투자를 하는데 내 계좌, 내 포트에도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드리고 워렌 버핏도 이런 때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뭐라고 이 나의 이 소시민 이 그 내 계좌에다가 포트를 당연히 담아둬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현대기아차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아이오닉 5N이 2024년도 뭐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을 하고 뭐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뭐 관련해가지고 뭐 총 누적 거리 뭐 1만 킬로미터 뭐 돌파를 했다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큰 성장률이 나타나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전기차 시장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주셨는데요. 현대차에서도 꾸준하게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차종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하고요. 배터리 내재화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늘리면서 앞으로 작년보다 약 2배 늘어난 133만 대로 확대해서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현재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오늘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의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벌써 생방송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시장 전략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와 매도가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둔화가 되고 있지 않나요? 너무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가요? 너무 좋은 타이밍이고 이 둔화가 되어 있는 타이밍. 지금 또 앵커님께서 제 다음 멘트를 약간 예상을 하시고 네.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으로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캐즘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경제용어로 수렁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렁이 안 좋은 수렁이냐 좋은 수렁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투자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렁텅이에 빠졌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 뚝 떨어진 상태이니까 이 저점 부근을 잘 잡기만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캐즘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용어에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데 기대를 모으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겪는 일시적인 침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PPT가 늦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잘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 구렁텅이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구렁텅이에 빠진 이 순간이 지금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나이스한 기회다. 왜냐면은 약간 빠져 있으면 이거 전기차 시장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내연기관차 이거 계속 시추하면은 석유 계속 뿜어져 나온다는데 이거 계속 내연기관차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지구 온도가 2030년도 되면은 1도가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구 온난화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50 넷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차, 수소차 뭐든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일시적인 캐즘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기차 관련 섹터들 싹 다 박앤세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박앤세일 한다라고 하면 오픈런 해가지고 막 뛰어가고 인터넷에서도 블랙 먼데이가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블랙 프라이데이다 아니면 또 중국의 춘절이다 하면 빨리 사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박앤세일을 그냥 한 70% 80% 해버리는 거와 다름이 없는 상태다. 결과적으로는 이 캐즘 경제용어가 왜 캐즘이냐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라든지 사업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은 잠깐 일시적인 침체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치열 이 양반이 네.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목이 무슨 관련주냐 바로 네. 현대기아차에다가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전장부품을 만드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 전장부품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관련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장이 UAM이다, 자율주행차다, 로보택시다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시장에서 반드시 하나쯤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섹터다. 이번에도 이스트소프트가 왜 올랐습니까? 이스트소프트가 근데 저는 네네. 인공지능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 네. 보안과 관련해서 또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보안 관련은 왜 올랐죠? 그 딥페이크 이슈가 맞아요. 나오면서 저를 자꾸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몰라서. 아. 저도 모를 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도 모를 수 있고 그런데 이스트소프트는 알아야죠. 제가 공략을 그렇죠. 했으니까. 이스트소프트는 사실 전문가님의 거의 최애 종목 아닙니까? 너무 좋죠.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보시면은 한 3달 동안 3번을 공략을 하고 8월 달에만 2번을 공략을 했는데 신기하게 둘 다 22%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네. 이 이스트소프트가 이슈들이 많죠. 공공기관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AI 관련해가지고 AI 클론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를 했다. 그리고 AI 생성형 AI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이스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슈가 크게 또 떠오른 거는 아주 안 좋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어린 미성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오치얼이라든지 해가지고 얼굴을
뭐 도용을 하고 도용을 한 거죠. 도용을 해가지고 이 얼굴을 본따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이따 2부에 제가 네. 관련주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오.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네. 어쨌든 그 이스트소프트처럼 제가 기술력을 봤을 때 가진 종목이다.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 그리고 이 기업도 역시나 아주 큰 상승이 이스트소프트 마냥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해서 공략주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현대 기아차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협력사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상승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 이스트 소프트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스트 소프트를 언급해 주실 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기업 역시나 이스트 소프트처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많이들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생방송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20분 뒤면 문이 닫혀서 함께하고 싶으셔도 함께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바로 우측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트 소프트 얘기를 또 다시 해주셨는데 이제는 오늘 있었던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전문가님. 마침 네. 딱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너무 따끈따끈한 뉴스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뉴스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어느 자동차 회사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전문가님은 아시는 눈치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뭐가 있죠? 현대 기아차요.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다른 기업도 있습니다. 그 쌍용이라든지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좀 덜 있긴 하지만 앵커님이 생각을 하신 거는 배터리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라 CEO죠. 다라 CEO. 코스로샤히 다라 CEO께서 우버 CEO입니다. 우버 CEO께서 한국 완성차 업체와 협력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그 한국 자동차 업체가 아니에요. 전장 부품, SW, 소프트웨어 이쪽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완성차 업체와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데 어느 완성차 업체인지는 함구하겠다. 자, 제가 이걸 보고 그래 그쪽이 살고 계시던 그쪽의 고국에서는 네. 완성차 업체가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는 그렇게 많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보고 현대기아차에다가 납품을 하는 관련사들은 굉장히 큰 이슈를 받을 수가 있겠다. 거기에서 또 뭐가 이슈를 받냐면 전장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기업 같은 경우 아주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한국 기업이 왜 괜찮다라고 이분께서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기업에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장도 많고 우리나라는 24시간 풀가동을 해버립니다. 프랑스만 되면 한 6시에 문 다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는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고 로봇도 계속해서 로봇은 상주해야죠. 로봇이 상주를 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한국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제주 단지 보시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불이 안 꺼집니다. 달보다 더 환하게 계속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곳 평택도 그렇고 어디 분당 쪽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불이 안 꺼집니다. 서울도 당연히 서울은 그 뼈를 갈아놓고 있는 그 오피스 워커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다. 그런 것들 보면서 저도 그런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하고. 자, 어쨌든 로보택시 사업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가 왜 있냐면은 네. 우버가 일단은 글로벌 업체잖아요. 네. 글로벌 업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K, 전 세계 유일한 지금 분단 국가,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인 이 국가가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K에 대한 그 네임밸류가 왜 이렇게 올라갔지? 하고 많이들
방한을 하십니다. 네.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넘쳐나요. 뭐 일본, 중국은 당연히 하고 예, 저기 서양에서도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버에 대한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라 CEO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크게 증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자율주행 관련주 이 녀석도 어마어마한 큰 동반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이슈 이야기하지 말고 차트를 먼저 보고 넘어가자면 네. 자 차트가 제가 너무너무 빠졌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차트. 자, 이걸 보고 이 오치열 이 양반이 드디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역배열. 자, 이 역배열에서 제가 최근 터진 거래량이 아니었다면 절대 가지고 올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자리를 받쳐줬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 바로 빠졌습니다. 이 바로 빠졌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네. 사실상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거는 다시 죽으러 가는 길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들어가서 뭐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뭐 CEO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에 비중을 적당히 들어가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적당히 들어가서 한 10,000원 한 1,500원 그리고 10,000원 초반대에 진입을 해서 손절을 정확하게 한 5%에서 6%만 잡고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익절 포인트는 한 25%까지 여러분들이 두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딱 생각하시면 손절은 한 요 정도고 익절은 한 요 정도 잡으면은 여러분들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오.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동반한 상승 흐름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더 봐야죠. 사실상 25%가 아니라 30%, 40%그 이상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할 수 있고 이 기업은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기업이 아닌데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슈들이 계속 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캐즘은 뭐다?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잡아놓고 있다가 와 2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굴 찾아야 된다? 오치열 이 양반아 이거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전기차 관련주 첫 번째 공략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종은 늘리고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 기아차 관련주들 역시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업 역시나 현대 기아차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종목을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는데요. 세계적인 이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 CEO가 오늘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우버 CEO가 한국의 자동차 업체와 함께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해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업인지는 비밀에 붙였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어떤 기업인지 힌트를 많이 주셨죠. 오늘 이와 관련해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많이들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는데요. 지금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졌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25%에서 30% 가까운 상승률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끝나기 전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신망 안에서는 매도가와 가격 전략 정확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략주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관련주였고요. 두 번째 공략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최근 생방송에서 공략드렸던 종목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의 상승률 상당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이스트 소프트가 21%, 한 주 만에 2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략 주실 때마다 20%의 상승률 달성을 했고요. 이외에도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 11%, 두산 에너빌리티도 27% 기록하고 있고 보성 파워텍이 22%, 이렇게 전문가님이 공략 주시는 종목들마다 20% 가까운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오늘도 두 가지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공략주와 두 번째 공략주 모두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오늘의 공략주 종목명과 가격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이슈 어떤 걸로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자, 사실 두 번째 종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네. 이 녀석이 정말 잘 갈 것 같긴 한데 네. 이미 갔어요. 사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야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이거 올라가지만 말아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상승이 나왔군요. 오늘 싹 올라가는 거 보고 한 14% 올랐습니다. 이거 보고 이 친구가 벌써 오르는구나 하고 속이 좀 상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져왔냐? 더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만큼 오늘 14%가 올랐는데 그렇죠. 더 오를 수 있다고요? 이게 14%가 올랐는데 이거 부족한데? 더 충분히 갈 수 있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슈도 이슈인데 사회적인 이슈들까지도 함께 좋든 안 좋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련해서 이 이슈가 금방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어서 뭐 새로운 뭐 정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국제 관련해가지고 과제로서 뭐 이 이슈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길게 가도 될 것이다. 그러면은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또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보안입니다. 자, 이 보안. 자, 이 보안이라고 하면은 뭔가 했는데 기대 굉장히 했는데 고작 보안이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필수죠, 필수. 사실상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보안 때문이에요. 이 보안, 정말 철저하게 우크라이나 내부의 보안이 정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러시아는 까막눈입니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총 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총을 이쪽에다가 쏴서 포를 이쪽에다가 쏘면은 여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보가 싹 다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필수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연결이죠. 초연결. 그런데 연결은 되어 있으나 뭐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 가족들 뭐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소통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끊기면 안 되죠. 네. 끊기면 안 되는데 그게 악성 뭐 해킹이라든지 해커라든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렇게 내 그 동맹국 간의 동맹 기업 간에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말을 오늘 좀 잘 못하네요. 또 금요일 저녁 한 12시 가까이 되니까 정신이 약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네. 이 연락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인데 다른 제3자가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게 바로 보안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설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보안이 필수가 되고 딥페이크,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그 이야기 앵커님 지금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시간이- 급해요. 잠깐만요. 딥페이크 보안주에 대해서 저는 사실 더 관심이 네. 많았는데 네네네. 너무 앞에 종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네.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자, 그러면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PD님 어때? 30분 조금 더 추가. 자, 자, 장난이고요. 왜냐면 PD님이랑 다른 분들 다 퇴근하셔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딥페이크 앵커님도 네. 앵커님 30분 더 하는 거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괜찮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아,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네네. 딥페이크 관련해서 보안주가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좀 단기성이지 않을까, 단기 테마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왜죠? 계속해서 오르더라고요. 네, 아, 왜 보통 테마가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다시 식잖아요, 많이들. 네, 선생님. 네. 그렇죠. 식는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금 하락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 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네. 장난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장난을 못 치겠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보면은 인터넷이라든지 녹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딥페이크 피해 사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검색을 하면은 가관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학생들의 뭐 졸업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그 같이 셀카 찍은 그 사진이라든지 해가지고 뭐 어디다가 넘겨가지고 업체가 네. 그거를 딥페이크를 통해가지고 성인물로 막 만들고 뭐 야한 동영상, 야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피해 사례가 어마어마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그 얼굴 합성해가지고 누가 테일러 봐도 스위프트 이슈도 있었죠. 그렇죠. 네. 누가 봐도 그냥 네. 잠깐 또 다른 이야기를 잠깐 셀 뻔했는데 집중하자면 누가 봐도 옛날에는 이거 합성했다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는 싹 보고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잘 물론 이제-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보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네. 제가 PD님이 제가 웃으셔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는데 제가 보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그거 말한 겁니다. 저는 예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머그샷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야한 동영상을 보고 내 친구가 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너무 기술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AI랑 통해가지고 야 이거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안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번에 코드게이트 2024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거 국책과제로 선정을 한 다음에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지금 우리 시장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미성년자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북한, 중국, 이슬람 국가 빼고 우리나라만 성인 그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네. 불법이에요. 다른 나라 싹 다 그런 것들을 참고라 그런 아주 심각한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아주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인데 이런 것들 감히 아동 이거는 싹 다 잡아 쳐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차트 시간 10초만 보겠습니다. 10초 차트가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제가 차트 횡보할 땐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횡보를 평생 하든지 아니면 횡보를 하다가 눌렸다가 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올라가든지. 그런데 이 종목은 정확하게 블랙 먼데이 때 눌렸다가 올라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면은 횡보 구간을 뚫고 기하급수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녀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보안 관련주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이들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